자, 오늘 개념은 저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몇 페이지인가요? 자, 오늘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고요. 49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사건과 갈등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순행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 시하고 똑같아요. 아, 우리 추석을 안 불렀죠? 주영이를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래서 물 먼저 하고, 그리고 준용이 있고, 그 다음에 현석이, 그리고 서진이, 솔미,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주영이, 그리고 지민이 없죠? 아, 주영이 없구나. 그리고 서우 없죠? 그 다음에 민혁이, 지호 없고, 하은이 없고, 됐나요? 안 부르신 분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현대시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소설은 무조건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이 자, 순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순서가 아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각각 뭐라고 한다고 했죠?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순행적 구성 다른 말로 순차적. 순차적 구성 또 다른 말로 그러지 왔어요. 네? 뭐라고요?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해요. 네, 평면적도 써놓을까? 자, 또요. 원하는 단어가 그게 아니에요. 써있잖아. 네, 없고요. 자, 추보식 구성이요. 추보식 구성. 추보식 구성 요 단어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맨날 까먹어. 추보식 구성. 자, 그럼 순서대로가 아니면 뭐라고요? 역순행적, 역행적 구성. 이건 다 아는 거. 또요. 입체적. 입체적 구성이라고. 자, 소설은 기본적으로 사건, 갈등의 순서를 항상 찾지요. 그래서 순행적에서는 그닥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읽는 방식이니까. 자, 그럼 역순행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떤 게 역순행적이에요? 현재에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와중에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과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든지 미래로 가든지. 자, 그러면 과거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지. 회상을 왜 할까요? 자, 성찰이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갈등의 원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건의 이유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혹은 인물의 내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과거 일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과거를 삽입한 이유를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소설은 시간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행적, 입체적 구성도 이걸로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입체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언급하고 있다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 입체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이야기가 쭉 진행돼요. 서술자가 얘기해요. 그러다가 시점이 과거로 돌아가.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끊겨. 다시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의 시점이 과거로 돌아가야지 역수행적이에요. 근데 과거 언급은 뭐예요? 서술의 시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 그대로 자,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어. 인물이 이랬대. 라고 하면 그냥 과거 언급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언급된 부분을 입체적 구성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거하고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때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아닌 거지. 뭔지 알겠어요? 자,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 현재형 서술, 과거형 서술이 있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소설이 현재형으로 서술되어 있다.
과거형으로 서술되어 때 이게 서술상의 특징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현재형으로 서술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끝을 통해서. 자, 현재형으로 끝나면 돼. 그럼 그게 뭔데요? 니은. 니은이요? 네. 그래서 먹는다, 는이나 는, 본다, 니은 이걸로 끝내야죠. 그리고 또 세이. 아니. 자, 그냥 이다라든지 있다로 끝나면 현재형 썼습니다. 그럼 과거는 어. 자, 얻다. 역시 어미예요. 어미 확인하신 거예요. 얻다, 얻었다, 았다, 어떤 이런 것들. 주영이 머리를 했나? 머리를 볶았지. 네. 아, 그럼 부끄럽고요. 네. 괜찮아요. 잘 어울리고. 근데 뭐 주무실 때는 이렇게 벗어놓고 주무시는 거 맞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평소에 살쪘네요. 살쪘어요. 아니 못 잘랐어. 머리를 잘랐는데 왜 살쪄요? 그렇게 보이는 거. 아, 찌진 않았다. 네. 몸무게는 늘었지만 살은 안 쪘다. 맞죠? 걸.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 찾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해? 얘네의 효과. 그럼 현재형 소설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따라오는 효과. 현재형으로 됐어. 그러면 현장감, 행동감 이게 기본. 그리고 하나 더. 자, 서술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현재형으로 하니까 자, 서술자가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정서나 가치평가가 개입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얘기하기도 급급해. 그러니까 서술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과거형 서술이 되면 얘네들은 이런 거 없지요? 자, 서술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질 수밖에 없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가치평가 정서가 투영되겠죠. 그러니까 과거형 서술을 하면 서술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서술상의 특징. 자, 현장감, 생동감이 넘치는 서술이다.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현재형 어미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말인 걸 알아야 돼.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여기에서 순행하고 역순행이 있는데 자, 3번, 4번, 6번, 7번 한번 해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한번 소설을 읽어보라는 얘기죠. 의미가 극한. 시간은 좀 지문이 있으니까 한 1, 2분 정도? 2분 정도? 또 누가 왔냐면 뭐지? 하은이. 이 거의 왼쪽에 머물러 있네요. 뭐 오른쪽은 아직 못 갔다는 얘기지? 다 읽어보셨나요?
두 개 다 읽어봤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거 해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제가 요 영마라는 소설과 그리고 광장이라는 요 소설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요거 고등학교 필수 소설이거든요. 영마 읽었는데 내용 아시겠어요? 광장 읽었는데 내용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영마라는 소설은 사실 제목이 영마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 한 글자 더 붙어야 돼. 영마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영마살. 살이 뭔지 알아요? 모를 것 같아. 네. 사주 본 적 있어요? 사주? 사주 본 적 없어요? 네. 우리는 사주를 보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사주에 안 좋은 팔자가 들어와 있으면 그걸 살이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살이 되게 많아요. 뭐, 역마살, 고진살, 뭐, 원진살, 도화살, 이런 살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살은, 이 역마살은 뭐냐면 역마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살이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조선시대 마패가 있잖아요. 마패에 말이 그려져 있죠.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는 마패는 말이 몇 마리 그려져 있어요? 네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번 갈아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마리의 말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교통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양반이야. 그리고 마패가 있어. 그러면 역을 가요. 그리고 마패에 있는 숫자만큼 말을 빌릴 수 있는 거야. 빌려요. 타고 가. 근데 가다 보면 말이 지치죠.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역에 들러요. 대출 중인가? 그리고 나서 말을 갈아타. 또 가. 또 갈아타. 이 느낌.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친 말도 계속 빨리서 갈 수 있겠죠. 지친 말을 갈면서.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역마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그치? 왔다 갔다 막 여기저기 계속 섞이는 거잖아.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앞에서 수업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죠? 자, 우리나라에선 이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해요. 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 자기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장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객사할팔자라고. 이게 객사할팔자예요. 그러니까 역마는 근데 현대 시점으로 보면 역마살이 끼면 되게 좋은 거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 네, 여행 유튜브 하면 되잖아요. 저 역마살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역마살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등장인물이 성기가 나와요. 성기. 이름이 성기. 자, 성기의 엄마는 옥화예요. 자, 이 옥화는 삼거리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주막집을 하고 있는데 성기를 어떻게 낳았냐 하면 아빠를 몰라요. 손님과 하룻밤을 보내서 성기를 낳게 돼요. 헐.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누군지 모르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옥화는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옥화의 엄마가 있거든요.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또 옥화를 어떻게 낳냐? 이분도 삼거리에서 이 주막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과 하룻밤을 통해서 옥화가 태어났어요. 그다음에 이게 나이 아, 큰일 일 글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처지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기를 잘 키우고 싶겠죠.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사주를 보러 갑니다. 근데 애가 역마살이 꼈대. 아, 네. 그래서 객살 팔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든 정착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절에 보내서 공부도 시켜보고 미천을 줘서 시장 보내서 장사도 시켜보고 근데 애가 영 마음을 못 잡아요. 근데 그때 최장수 영감이 이 주막을 방문하게 돼요. 아, 예전에 여기 한번 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나서 한번 왔다 그랬어요.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개연이라는 딸을 데리고 왔어요. 이 개연은 이제 성기보다 어리거든요. 아, 연하예요. 네. 아, 근데 이제 얘네가 오빠 동생 하면서 아, 썸을 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옥화는 무릎을 탁 쳤죠. 됐다. 이거예요? 왜? 둘이 결혼을 시켜서 주저앉히면 돼. 정착을 시키면 되는 거야. 아, 이게 결혼을 했는데 이게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겠어요? 한 곳에서 살겠지?
네, 됐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오카가 자꾸 이제 개영하고 마주치고 그냥 애가 되게 착해. 근데 뭔가 본질적으로 느낌적으로 쎄한 거 있잖아요. 약간 쎄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개연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귀에 왼쪽 귀에 눈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읽어봤죠? 안 읽어봤어요? 왼쪽 귀에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이 오카도 자기 위에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마귀가 있는 거예요. 느낌 쎄하잖아요? 이상하잖아? 여기서 또 사주를 벌였어. 점쟁이한테 물어봐. 제 왼쪽 귀에 이렇게 사마귀 있는데 걔도 있던데 걔가 누구야? 그래서 점쟁이가 뭐라는지 알아? 이년아 누군지 누구야? 네가 다 알고 있잖아 이년아. 네 동생이다 이년아 이러는 거. 그러면 최장수 영감은 누구긴 누구야? 네 아버지지 이러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최장수 영감이 과거에 이 상거리 주막에 와서 엄마와 정을 통해서 오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개연이랑 딸을 얻었고요. 이제 온 거죠. 그러면 성기와 개연의 사이는 무슨 사이가 돼요? 네, 이모 조카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와, 개쩐다. 자, 그래서 오카가 이 사실을 알았어. 결혼시키겠어? 자기 동생이랑 자기 아들이랑. 야, 이건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둘 사이를 갈라놔. 거짓말. 아, 진짜예요. 그때 뭐 유전 네. 나온 사람 물론 이렇게 사마귀는 유전하지 않지만 이걸 이과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네. 메밀꽃 필무렵도 왼손잡이는 유전하지 않지만 이거를 이과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뭐가 꾸며낸 이야기지. 네, 그래서 이과 다 죽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과시고요? 네. 아, 문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럼 문과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성기가 그 길로 알아 누워요. 왜? 사랑하던 좋아하던 애하고 이별하게 됐으니까. 얘가 이제 좀 몸을 추스렸을 때 이 얘기를 더 해줘요. 그때 더 알아눕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한참 알아눕다가 이제 깨어나갖고 엄마한테 한마디 말하죠. 엄마, 나 옆판 하나 맞춰줘. 엿장수가 돼서 전국을 떠돌겠다고. 그래서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뒷골 잡고. 이제 안 되는 거지. 주저앉히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옆판 하나 맞춰주고 성기가 이제 떠나요. 떠나는 날 삼거리 주먹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개연이 최장수 영감이 떠난 쪽을 이렇게 살짝 하다가 방향을 돌려서 다시 떠나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이렇게 갔으면 자 인류는 어긋나지만 사랑을 찾는 삶이 되겠죠.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착의 삶이겠죠. 아니지 방랑을 유랑을 선택. 그래서 인간의 주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게 영만한 소설. 재밌죠? 네, 고등학교 필수 소설이에요. 자, 그리고 이 광장도 필수 소설이거든요. 이 광장은 조금 어려운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재밌어요. 자, 그래서 등장인물 명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현대소설이면 둘 다 현대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준의 쉽게 이 소설은 광장 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명준은 항상 광장을 찾아서 헤매요. 광장은 어떤 공간이죠? 넓게 개방되어 있고 모두가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공동체적인 공간.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 숨쉴 수 있는 그 광장을 항상 찾고자 해요. 그래서 이 명주는 밀실과 광장이 균형이 잡혀 있는 이수. 밀실은 개인적인 공간이죠. 자, 그래서 이 배경은 6.25 전이거든요. 그래서 6.25 그 전에 명준이 남한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남한에서의 삶이 녹록치 않아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대학생이긴 한데 근데 아버지가 월북했어요. 네, 이 시기에는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은 다 월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탐닉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사실은 엄청 되게 좋은 거거든요. 되게 좋은 거예요. 사회주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여기 사회주의도 얘기할까? 자, 사회주의랑 사실 공산주의랑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들었어요?
러시아 사람. 그래서 막스. 자, 이 사회주의의 개념은 한마디로 사회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거예요. 뭐까지? 빈부격차까지.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런 개념이에요. 사회주의는. 자, 내가 아플 수 있잖아. 내가 힘들 수 있잖아. 그러면 뭐 해요? 잠깐 집에서 쉬어. 쉬는 동안 뭐 해줘요? 나머지 그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빈자리를 메꿔줘. 그리고 나한테 돈을 줘. 그리고 내가 회복이 되면 나가. 사회가 정해준 그 일자리 가서 일해. 그러다 또 누가 아프면 걔까지 내가 메꿔줘.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평등한 사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꿈꿨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유토피아를.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나왔을 때, 야, 이 봉건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바로 새로운 개념입니다. 새로운 이념입니다. 많이 신봉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뭐가 생겼어요? 사회주의를 이용한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는 소련이에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요. 그 얘기도 해드릴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부르주아? 부르주아 뭡니까? 자본가예요. 자, 자본가의 반대가 뭐예요? 노동자예요. 노동자는 뭐라고 하나요? 러시아 말이에요. 유식한 척 할 때 좋아요. 벌써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유식해 보이죠? 네. 자, 프롤레타리아 혹은 레타 일리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봐요. 사회 체제를 잘 보시면 지금과 사실 똑같아요. 자, 누가 다수예요? 노동자가 절대 다수예요. 그렇죠? 자, 근데 노동자의 돈을 다 합치고 자본가의 돈을 다 합쳐봅시다. 어디가 많아요? 일은 누가 많이 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 사회주의가 나오는 아니 왜 노동자가 피땀 흘려 일하는데 왜 돈은 자본가가 벌어요? 근데 이게 이상함을 사실 못 느껴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무렵에는 이게 뭔가 이상한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소수의 부르주아 자본가에 의해서 다수의 노동자가 지배받아요. 핍박받아요. 사회가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이 자본가를 몰아내고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 사회주의 이념을 이용해서 그게 공산주의. 근데 이렇게 제가 여기서 끝내면 제가 이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게 민감하잖아요. 그쵸, 마지막 그쵸. 얘기까지 해야 돼. 많이 유명한 자, 그런데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 뭘 간과했어요? 인간의 인간은 욕심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자,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켰지만 노동자의 세상이 왔느냐? 아니지. 여기가 빠져나간 자리에 바로 누가 들어와요? 당이 들어와요. 공산당이 들어와.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의 삶은 달라진 게 없어. 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 체계, 자본가에서 지배받을 때 오히려 훨씬 낫어. 왜냐면 일한 만큼 월급은 줬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똑같이 줘. 지네가 배불려. 그런 더러운 세상인 거죠. 그래서 실패한 이념이란 건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근데 역사가 증명하기 전 시기 많은 지식인들은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그래서 월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월북한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북쪽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몰렸어요. 자, 그래서 명준의 아버지도 역시 같이 월북을 해요. 근데 월북을 했어. 그럼 명준이가 살기 편했을까요? 힘들어요. 네, 맨날 와갖고 경찰이 조사하고요. 막 군대에 간다고 했는데 군대에서도 막 끌려가고 막 아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남한 사람한테 점점 실망하기 시작해요. 뭐에 대해서 실망하는지 알아요? 자유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해요. 이 자유가 양면적인 거예요.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대신 나태할 자유도 있고요. 타락할 자유도 있어요. 나태하고 타락하고 게으르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는 어떤 세상? 광장은 없고 밀실만 있어요.
남한 사회의 남한 체제의 환멸을 느껴요.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월북기. 헐. 북한으로 넘어가요. 북한에 가서 이 체제를 경험하고. 자, 그럼 북한 사회에 자기가 꿈꾸던 게 있었을까요? 자, 광장이 있어요, 여러분. 있긴 하죠. 있는데 이거는 미친 광장이에요. 이 새끼들은 미쳤어. 너무 이념만 이야기해요. 소설에 나온 그대로 말씀드려요. 네. 미친 이념만 존재해요. 광장이 있는데 광장이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냥 숫제 미친 믿음만 줬어요. 북한 사회도 환멸을. 근데 그때 한 줄기 구원하는 은혜라는 인물을 만나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와 이제 사랑을 나눕니다. 아, 네, 현실을 도피하죠. 이런- 자, 그래서 막 모스크바 유학도 가고 이 발레하는 친구 얼마나 어. 이쁘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전쟁이 터져요. 아이고. 전쟁에 동원됩니다.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장교로 참전하게 돼요. 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 점점 피폐해져가지고. 근데 그때 또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또 은혜예요. 뭐야 이씨. 은혜도 역시 간호장교로 참전을 해서 전쟁터에서 만나게 돼요. 태양이. 태양의 후예인가요? 태양의 후예는 전쟁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을 싹 틔워가는데 근데 비극은 일어나죠. 전쟁 상황입니다. 죽어요 누가. 폭격을 맞아서 은혜가 죽어요. 아이고. 명준도 큰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포로 수용소에 갇힙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가진 경험을 다 당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종전이 아니죠. 휴전이 일어나요. 자, 이제 휴전이 됐으니까 이 포로들은 어떻게 될까요? 풀려나야죠. 근데 얘네들한테 선택권이 주어져요. 아. 남쪽으로 할래? 북한. 아.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북으로 가지. 자,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요. 한 명이라도 많은 포로를 자기 쪽으로 데려와야 돼. 왠지 알아요? 그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쪽에서 미군과 같이 와서 헐뜯해요. 당신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조국은 위기에 빠졌어. 당신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야 호소인데. 위기에 빠진 조국을 당신은 외면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지 알아요? 남한 사회는요, 광장이 없어요. 근데 공동체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설득해요. 말이 돼요? 안 돼. 안 돼요. 자, 이번에는 북한이 또 이제 중공군하고 같이 와요. 설득해요. 동문. 북조선으로. 개선장구처럼 들어오면 동문은 누구보다도 먼저 일자리를 가질 것이고 인민의 영웅으로 우대를 받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래요? 얘네들은 집단이잖아. 당이야. 공산당이야. 그런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해.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미 명주는 이 얘기를 듣기도 전부터 이 회유에 한마디로 대답을 해요. 중립국이다. 자기의 선택은 중립국. 남쪽도 북쪽도 아닌 제3세계. 중립국을 선택해요. 어디요? 인도. 인. 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인도가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30여 명의 포로가 남쪽도 북쪽도 아닌 제3국행을 선택합니다. 있구나 실제로. 네, 실제로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인도여행 배를 타고 떠납니다. 네, 떠나는데 PTSD를 겪어요. 제 갈매기가 날아다녔는데 그 갈매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파견한 그런 뭐 정찰병 같아요.
그래서 선장실에 들어가서 총을 훔쳐갖고 쏴서 죽이려고 해요. 막 그런 PTSD를 엄청나게 겪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삶을 생각해봐요. 성찰해봐요. 그 성찰해 보는 부분이 여러분이 읽은 부분.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 부채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채에다가 자기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의 끝자리에 대학생의 명준이 있어요. 남한사회에 과거의 명준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를 사복자리로 그래요. 부채의 끝부분. 지금 사복자리에 서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요? 자, 과거에는요. 남쪽에 있을 때는요. 아무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을 때 많은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선택을 하나 내릴 때마다 점점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막다른 곳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삼국 인도에 가면 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빙글을 돌면 되잖아. 뒤로 돌면 어떻게 돼? 무한한 가능성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여태까지 나를 쫓아오던 갈매기가 다르게 보여요. 갈매기가. 친구처럼 보여. 그 갈매기가 내가 왜 못 알아봤지? 저 갈매기는 죽은 은혜. 아 예. 은혜가 나를 보려고 온 거야. 옆에 조그만 새가 날고 있는데 그 새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나의 아임이 확실해요. 은혜가 딸과 함께 나에게 알려주려고 왔어. 뭐를 알려주려고? 저 바다. 저 넓은 바다. 아, 거기가 내가 찾던 광장이구나. 저 평화로운 세상. 자, 그래서 소설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선 이 타고르 행태에 선원과 선장의 대화가 되고 있어요. 선장님, 미스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끝나는 소설. 읽어봐요. 개쩔긴 하다요. 재밌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한 거예요. 예. 물에 바다 광장을 간 거지. 아, 인을 못 갔네요. 그렇죠. 배에서 보이지 않잖아. 배를 보기. 네. 자, 그래서 이 소설은 다 대부분 우리는 남쪽에서 쓰여진 소설만 봤잖아요. 그죠? 북한 소설 본 적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소설들은 대부분 남한 좋아, 북한 나빠. 근데 이 소설은 어때요? 둘 다 까. 아둘 다. 둘 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의 이데올로기의 허상에 대해서 고발하는 소설이에요. 자, 물론 비판을 받아요. 어떤 비판을 받냐면, 야, 나만 잘못됐어. 북한 잘못됐어.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자, 그럼 둘 다 깠으면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럼 삼국행을 설득해서 자살하는 이런 결말은 아니잖아.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해. 자, 그런데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고발한 굉장히 유명한 작품. 최인훈 작가의 작품인데 그 최인훈 작가가 이 소설에 대한 애착이 되게 심해요. 되게 강해요. 그래서 보통은 소설을 한번 쓰잖아요. 탈고를 하고 나면 다시 안 건들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제 기억으로는 한 18번 정도 고쳤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의 소설과 요즘 서점에 가도 팔아요. 요즘 나온 소설을 비교해서 읽으면 내용이 완전 달라요. 재밌는 소설이에요. 네. 근데 이 라인은 달라지진 않아요. 재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요거 때문에 요거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래서 50페이지에 3번, 4번을 보시면 자, 과거 장면이 삽입되어 있나요? 자, 어디서부터요? 대사 마지막에 거기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이러면서 과거로 딱 돌아가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술하죠. 그러니까 삽입되어 있죠. 자, 그리고 4번 이게 중요한데 사건의 관찰과 서술 사이 시간 간격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설명하는 내용하고 지금 설명하는. 더 간단하게
현재형 서술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과거형으로 서술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서술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회상을 통해. 근데 이건 너무 쉽게 해결되죠. 왜냐면 과거 회상 가로 해놓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본문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개념어니까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형으로 사건을 서술하면 자, 대부분 있다,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형 서술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51페이지 가시면 자, 액자식 구성 있는데 제 시간 좀 많이 썼네요. 액자식 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용어가 중요해요. 외화 혹은 외화부라고 하고요.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내화, 내화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화부와 내화부는 독립된 이야기. 등장인물도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액자 소설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이야기가 대부분 주제를 형성합니다. 이게 주제하고 관계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환몽구조 있거든요. 환몽구조의 소설도 아셔야 돼요. 환몽구조의 소설은 뭡니까? 꿈에서 돌아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환몽구조의 소설은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자,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나와요. 그래서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인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걸 강몽이라고 해요. 용어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강몽 구조의 그 환몽 구조의 소설들은요. 현실에서 항상 뭐가 발생하냐면 문제 상황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아니면 결핍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꿈에서 어떻게 하죠? 그게 다 해소되거나 아니면 다 성취합니다. 근데 꿈이잖아. 꿈에서 로또 1등 당첨돼봤자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뭘 느껴요? 인생. 현타를 느껴요. 인생 무상을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제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들어가시면 환몽 구조를 가진 소설은 두 가지 있거든요. 몽자류 소설과 그리고 몽유롭게 소설. 자, 그래서 몽유롭게 소설은 뭐냐면 꿈속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구분을 어떻게 하냐? 얘는 자, 인물이 꿈과 현실이 동일해. 그러니까 현실의 인물이 꿈속에 들어가서 겪어. 다른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깨어나. 그러면 몽유롭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자류는 인물이 꿈속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변해. 우리가 꿈 꿨을 때 그런 꿈 있잖아요. 내가 다른 인물이 되는 꿈. 연예인이 되는 꿈, 막 이런 거. 네, 그런 게 몽자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5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병렬과 병치가 있는데, 자, 이 병렬과 병치는 뭡니까? 나란히 제시한다는 거예요, 나란히. 그러면 시간을 나란히 제시할 수도 있고요. 공간을 나란히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병렬, 병치 혹은 교차서술. 자, 느낌만 잡아볼게요. 자, 공간 부분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시간만 있으면 여기 껍데기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소설도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그 공간을 보시면 자, 심청이거든요. 심청이가 시녀를 따라 후원 별당에 이르니 집안에 버려놓은 것들이 모두 전날 보았던 것이었다. 이때 시면은 아버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심청이는 지금 용궁에 있어요. 근데 이때 그러면 같은 시간 지점에 선생님 괜찮아요? 선생님 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교차서술, 병렬, 병치하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53페이지. 자, 요거 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갈등이에요. 자, 근데 갈등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빠르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결국은 소설은 갈등입니다. 갈등이 나와요. 그리고 갈등이 출제가 돼요. 자, 갈등이 나오면 무조건 뭐 파악해야 된다고요?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무조건 원인. 무조건 원인.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은 갈등을 분류해. 내적 갈등인지 외적 갈등인지.
구분하세요. 내적 갈등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봐봐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심리 변화 양상을 추적하세요. 그 인물이 어떻게 심리가 바뀌고 있는지 그게 출제돼요. 그걸 물어봐요. 자, 그럼 외적 갈등이라면 누구랑 갈등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해요. 해소가 되면 무엇 때문에 해소가 되는지, 해소가 안 되면 왜 때문인지.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도 나와서 그럼 누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뭐를 외적 갈등이라고 하냐? 간단해요. 자,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외적 갈등이지. 우리 흔히 보는 거. 자, 그리고 인물을 쓰지 마시지. 사회가 갈등할 수 있어. 쓰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이념,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학에서 이념, 이데올로기가 나오면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광장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사회예요. 그리고 인물과 운명 간에도 갈등할 수 있어요. 이게 역마예요. 딱 그거. 네, 그래서 그걸 소설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느낌 딱 잡으시죠, 이제.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인물과 자연 간의 갈등도 외적 갈등. 요거는 한국 소설 말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외국 소설. 노인과 바다. 알아요? 네, 노인이 참치 잡는 얘기고. 사투 끝에 참치를 잡아요. 근데 참치를 배에 실 수 없는 거야. 가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옆에 묶어요. 아. 그래서 마을 가서 딱 자랑하려고 딱 꺼냈는데 어떻게 돼요? 머리만 남았어요. 상어가 다 뜯어먹었어요. 알. 그래서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 그래서 우리나라 작품 뭐 사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촌은 되게 작년에 스툭에 실렸더라고요. 반가운 작품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등은 파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시 54페이지까지 혼자 해보시고, 아니야, 54페이지 하나 해야 돼요. 54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6번 있어요, 6번. 자, 요거 하나. 자, 첨예한 갈등이라고 있어요. 첨예한 갈등. 무슨 얘기죠? 첨예한 갈등이란 무슨 얘기인가요? 단어가 뭐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첨예한 갈등은 갈등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 대립의 양상, 그 고조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보시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잖아요. 거기에 절정상. 그러니까 이 갈등들, 그러니까 첨예한 갈등이 되려면 내적 갈등은 될 수 없어요. 일단 얘네들과 갈등의 절정을 달리면 첨예한 갈등.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효과는 긴장감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지. 그게 효과예요. 요거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이에요. 끝! 재밌죠?